안녕하세요, 원자랄입니다. 기대했던 1054화가 나와 많은 복선들이 또 나왔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내용을 설명해드리자면 챕터 표지에는 신사왕 버기, 샹크스, 티치, 루피가 나오며 로쿠규가 와노쿠니에 난입해 루피를 잡으러 가는데 앞서 아카자야와 야마토와 그리고 모모노스케가 로쿠규를 저지합니다. 그러면서 로쿠규는 자신의 가치관을 설명해주며 철룡인 사상을 지지해야 한다고 설교합니다. 그러고 모모가 로쿠규를 저지하는 도중 갑자기 모모노스케는 야마토한테 싸우지 말라고 합니다. 그 다음 빨간머리 해적단이 와노쿠니 근해에서 루피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샹크스는 고무고무 열매를 탈취했던 날과 루피와의 만남들을 회상합니다. 그리고 빨간머리 해적단 선원들이 루피를 만나러 가자고 하지만 샹크스는 바르톨로메오 건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며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고 샹크스는 벤베크만한테 슬슬 원피스를 찾으러 갈까라고 말하며 장면이 넘어갑니다. 해군본부에서 키자루, 아카이누, 새로운 인물 해군범 죄수사국 국장 쿠로우마가 대화를 합니다. 신문을 보면서 세간의 사건에 대해 얘기를 나누는데 사보가 코브라를 죽인 사건, 바솔로뮤 쿠마를 구출한 사건, 철룡인 거주고 신드리 땅에서 세계귀족 신보를 파괴한 사건, 코브라 사례와 동시에 비비가 실종된 사건, 그리고 묘스가르드의 차를로스성 살인미수 사건이 나오고 신의 기사단이 개입할 거라며 많은 떡밥을 투척했는데 마지막 해군 원수 아카이누가 심란한 표정으로 엄청난 시대의 원수가 됐지만 전원 역으로 잡아주겠다며 포부를 말하며 끝이 납니다. 자, 여기까지 간략하게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디테일의 제왕 오다 선생께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는지 정말 심도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챕터 표지에는 신사왕 버기, 샹크스, 티치, 루피가 나오는데 구도를 잘 보시면 버기 다음에 샹크스 그 다음 티치 그 다음 루피가 나옵니다. 마치 색깔의 삼극대로 배치해 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버기의 파란색 머리와 샹크스의 빨간색 머리, 그리고 검은색의 티치 그 다음 기어피푸스의 하얀 루피입니다. 저는 이것은 대결 구도를 보여주는 복선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관전 포인트는 자연계 숲수펼매 능력자 로쿠규입니다. 로쿠규의 언급에 따르면 나는 숲수펼매의 숲인간, 바다와 같은 생명을 낳은 아버지 자연 그 자체라고 합니다. 오다 선생께서는 단어 그 자체에 떡밥을 넣는 사실은 모두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늘섬에서 태양의 신 떡밥이 나왔었는데 그 장면 중 4명의 신을 언급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4명의 신은 실제 지구에 없으면 안 될 필요한 자연입니다. 이 지구에는 사람들이 살려면 있어야 될 게 바다, 대지, 숲, 그리고 태양이죠. 그 이유는 바다에는 물이 있으며 생명들이 살 수 있게 만들고 숲은 산소를 내뿜고 식물들을 자라게 하며 생명들을 유지하게 만들고 대지는 땅을 밟을 수 있으며 사람들이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태양은 식물들을 자라게 하고 어둠을 밝혀주며 지구가 차갑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죠. 바다와 같은 이라는 말을 넣은 것으로 보아 바다가 더 숲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죠. 그만큼 강력한 능력자이고 나중에 바다 능력자도 나올 떡밥을 던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해군의 3색 대장의 이론 토대로 파란색의 아오키즈와 노란색의 키자루를 섞은 정의관을 가졌을 거라 추측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로쿠규는 철룡인 사상과 차별이라는 게 있어야 세상이 안정적으로 돌아간다며 정의라는 것과 뭔가 맞지 않게 차별의 사상을 지지했습니다. 이 사상은 마치 영화에 나오는 설국열차처럼 상위계층은 상위계층대로 하위계층은 하위계층대로 살아야 세상은 평화를 지킬 거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 그 다음 관전 포인트는 로쿠규가 변신할 때입니다. 로쿠규는 변신할 때 마치 루피의 머리와 마찬가지로 드래곤볼처럼 머리가 쏟아오르며 마치 신을 연상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늘섬에서 얘기한 숲이 신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는 원소가 아닌 숲이 자연계 능력자라는 게 이상하며 루피의 능력이 환수종이었지만 초인계로 악마의 열매 도감에 등재했던 것처럼 거대한 힘을 지닌 이 환수종 능력을 숨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음 관전 포인트는 모모노스케가 로쿠규에게 붙잡혔을 때 야마토에게 싸우지 말라고 합니다. 왜 싸우지 말라고 했을까요? 해외 사이트에 따르면 야마토는 루피 해적단에 들어갈 인물이기에 모모노스케의 그 다음 대사로는 루피 일당과 같이 도망가라고 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항상 전쟁이 끝나면 해군들이 들이닥치는데 워터7에서 루피 일행이 전쟁을 마치고 할아버지인 가프가 루피 일행을 잡으려고 왔지만 후드버스터를 써 결국 놓쳐버렸으며 드레스로자에서도 후지토라가 루피를 잡으려고 했지만 드레스로자 주민들이 해적인 루피 일행들에게 오히려 도움을 줘 후지토라는 마음이 바뀌어 그냥 루피를 잡지 않고 오히려 도움을 줬죠.
이번에도 루피 일행들이 무사히 바다로 빠져나갈 수 있게 모모노스케와 아카자야들이 막을 것으로 보이며, 루피 일행들은 도망치고 로쿠교의 목적은 루피를 잡으러 오는 것인데 놓쳤으므로 그냥 허무하게 본부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관전 포인트는 샹크스의 행동입니다. 저는 이번 화를 보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럭키루가 루피를 만나러 가자라고 샹크스한테 말하는데 대답을 회피하면서 오뎅, 모모노스케, 히요리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니카로 변한 루피의 수배서를 보고 이것이 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니카 열매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거로 샹크스의 적단은 고무고무 열매를 호송하던 정부의 배로 돌진하는데 해상에서 벤베크만조차 군함의 CP9이 타고 있어서 번거롭게 됐다고 하는데 샹크스는 상관없으니 가자면서 정부의 배로 돌격합니다. 돌격하는 샹크스를 보자 후주오는 목적이 뭐냐며 보물 같은 건 없다고, 악마의 열매 하나뿐인데 대체 왜 저러는 거야, 고무가 되는 열매잖아 라고 이해가 안 간다는 듯이 놀란 표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후샤 마을에 가서 루피에게 설계 들어가는 장면들이 나오고 팔뚝 끼고 난 후 당시에 웃는 장면까지 부각시킨 것으로 보아 많이 수상쩍으며, 그 다음 럭키루가 루피 좀 만나자고 계속 말하니까 루피는 안 만난다며 우리들 구역에서 바르톨로메오가 사고쳤는데 그거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문 보던 벤베크만에게 가더니 슬슬 원피스 가져가러 갈까라는 대사를 치는데 정말 샹크스가 흠막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음에는 해군이 말한 사건과 새로운 인물 쿠로마오가 남았는데 이 영상은 다음 2부에서 뵙겠습니다. 현재 원피스 최종장까지 돌입한 오다 센세. 어떻게 결말이 나올지 정말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오다 선생님이 인터뷰를 한 내용이 공개되었는데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진지한 만화가가 되고 싶지는 않다고 포부를 밝혔고 기어피프스의 컨셉은 톰과 제리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기어서드가 나올 때 톰과 제리를 보고 영감을 얻은 것이 아니냐고 독자들은 추측이 많았는데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루피가 톰과 제리처럼 장난을 치면서 싸우는 모습을 그리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다 센세는 나이가 들수록 드로잉 배틀이 지겹다고 했습니다. 이 인터뷰 내용으로 보아 원피스 결말이 정말 카툰처럼 메타픽션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카툰처럼 싸우는 루피, 그리고 오다 선생이 말한 전세계 사람들에게 충격을 가져올 거라는 결말. 카이도우와 루피의 싸움에서 카이도우는 기어피프스로 싸우는 루피의 모습을 보고 그림책 같다는 표현 등 이걸 다 교집합시켜보니 마지막 결말이 루피 자신은 만화의 주인공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원피스 결말을 추측하였는데 보고 싶은 사람은 오른쪽 위에 올려놓았으니 보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원피스 1054와 심층 분석이었습니다. 2부는 영상 만드는 대로 바로 올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원자랄이었습니다.